부동산 중개법인 가치와 함께하는 왜 아파트 투자인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칼럼을 연재하기에 앞서 금일은 그 첫 시간으로 아파트의 기원부터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솔직히 아파트의 기원은 산업화로 도시가 발달된 시점이 아니었을까 했는데 고대 로마부터 시작되는 것에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아파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기원을 다양하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를 아파트의 기원으로 보는 관점은 아파트를 각 세대별 화장실을 갖추지 않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5계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보았을 때의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잠시 로마가 나왔으니 로마에 대해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지금 보시는 지도는 서기 125년의 로마 제국의 지도입니다.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로마는 정치, 건축, 경제, 사회, 법률 등 수많은 부분에서 현재의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로마의 국기는 어떻게 생겼었을까요? 네, 로마의 국기, 역사가 길었던 만큼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존재하지만 지금 보시는 국기는 공화정 시기의 국기입니다. 로마의 정치사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기원전 753년부터 기원전 509년까지 약 250년간의 왕정이 있었으며 기원전 508년부터 세계사 시간에 그 이름을 들어본 카이사르 안토니우스를 거쳐 옥타비아누스가 집권하는 기원전 27년까지 약 500년간의 기간이 바로 로마의 공화정 시기입니다.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284년까지 원수정이 이어지다가 293년에 결국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눠지게 되고요. 서로마는 476년에 그리고 동로마는 1453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국기의 SPQR 바로 공화정의 정신인데요. 세네투스 포퓰러스 Q 로마너스의 약자로 직역하면 로마의 시민과 원로원 즉 공화정을 뜻하는 거죠. 로마는 계급사회였으며 노예와 해방노예 계층 그리고 자유시민으로 나뉘었으며 자유시민은 귀족과 평민을 세분화되는 사회였습니다. 고대 국가의 전쟁을 통한 정복활동은 자연스럽게 계급사회를 만들었으며 유지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귀족과 부유한 평민은 어디서 거주했을까요? 네, 도무스입니다. 도무스는 집이라는 뜻의 라틴어인데요. 훗날 부유층이 사는 고급 주택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4세기의 로마 시에만 1797개의 도무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반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었음을 아시겠죠. 도무스는 안뜰로 아트리움이 있고요. 뒤뜰인 페리스틸리움이 있는 팔자형의 건물을 품은 직사각 형태의 주택이었습니다. 출입구인 오스티움이 있는 동시에 포스티쿰이라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이 포스티쿰은 은밀하게 출입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합니다. 아트리움과 페리스틸리움 사이로는 타블리움이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고 하네요. 특이한 것은 외부로 창문이 없었고요. 내부의 아트리움과 페리스틸리움의 천장을 뚫어서 햇살이 쏟아지게 했고 모든 방들을 그 두 공간을 향해 출입구가 나 있는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아파트 기원으로 부르는 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인슐라입니다. 인슐라는 아파트의 기원으로 정확한 시기는 기록이 없어 확인되지 않으나 포에니 전쟁의 승리 이후라고 하니 기원전 2세기경 중후반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잠시 포에니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의 부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전쟁이고요. 지중해 패권을 두고 고대 로마와 카르타고와의 3차에 걸친 전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니발 전쟁은 2차 포에니 전쟁에 나오죠. 지도에도 보시다시피 1차 포에니 전에 그 로마는 이탈리아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 3차 포에니 전쟁의 승리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로마 제국을 건설하는 기반을 만들게 되죠. 이렇게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로마는 지중해 중심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죠. 각 도시에서 몰려드는 인구로 도시는 결국 팽창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시의 팽창은 지금 보시다시피 도로라는 교통수단의 한계 그리고 그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되죠. 결국 팽창이 어느 정도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되고요. 그런데도 계속 몰려드는 인구의 급증은 결국 도시의 지가를 상승시키게 되고 단위 면적당 거주 가능 인구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만들게 되죠. 일부 귀족들은 본인이 살던 도무스를 개조해서 인슐라를 만들어 일종의 주택 임대 사업으로 큰 돈을 벌기도 했다는 역사 기록까지 나오네요.
인슐라의 1층은 오퍼스 세멘티쿰이라는 일종의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으며 2층 이상은 목조와 벽돌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목조와 벽돌로 된 구조 때문에 화재와 붕괴 사고가 빈번하였고 이는 당시에 큰 문제였죠. 특히 기원 후 64년 대화재 때에는 이런 목조와 벽돌로 이루어진 인슐라들 때문에 로마시가 9일간이나 불이 타게 되고요. 도시의 3분의 2가 잿더미에 대르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후 로마의 도시 건축에 수로 건축이 도입하게 됐고요. 지금의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동간거리를 규정하는 법이 생긴 것처럼 인슐라와 인슐라 사이의 동간거리를 대한 규정까지 그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인슐라의 특이한 점은 1층이 상가로 되어 있고 2층부터는 주택이 있는 지금의 상가주택과 같은 형태라는 겁니다. 콘크리트로 지은 1층은 튼튼하기도 했지만 1층도 주택으로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보다 도로가 접한 1층에 상가 시설을 넣음으로써 더 경제적인 메리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됨으로써 이와 같은 형태로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의 기운이 인슐라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한 장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지중해 패권 장악은 도시 인구의 급증을 가져왔고요. 이는 주택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맞물려 한정된 도로교통 수단으로 도시의 무한팽창은 불가능했고요. 자연스러운 도시의 집가 상승을 초래하였으며 단위 면적당 거주 가능 인구의 극대화 요구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과 비슷한 주택 임대 사업도 로마의 인슐라에 있었다고 하니까 아파트의 기원으로 인슐라를 보는데 무리는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아파트는 현재 법령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네, 대한민국 법령에는 아파트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장 공동주택의 가항의 아파트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가 필로티인 구조인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한다, 명칭에 아파트가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모두 아파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으며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인 반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4개층 이하여야 되고요. 기숙사는 층수 제한이 아닌 세대수 전체의 50% 이상이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리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은 즉 660제곱미터 즉 200평을 초과하느냐 아니면 이하이냐에 따라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로마 인슐라에서 공동주택의 아파트까지 금일 아파트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아파트 관련해서 역사와 변천사, 그리고 제도, 그리고 투자 방안, 그리고 대표 아파트와 최신 트렌드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세금, 그리고 정책적 이슈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아파트 투자에 대한 칼럼을 올려볼 예정입니다. 다음 칼럼도 알차고 더욱더 뜻깊은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